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암합이라고 하는데 이 진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진토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진토는 뭐 하고 있어? 내가 표면상으로는 무토라는 비견을 깔고 있는 거잖아. 맞나요? 이건 배우자궁이죠. 이건 동료지요. 동료가 뭐야? 정제랑 합을 하고 있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야? 진토는 자체 속에 암합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글자예요. 지지 중에서 자체 암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글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이 무진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세 글자를 깔고 있어. 환경적으로 주체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어떤 주체야? 비견, 정제, 정관이라는 주체를 내가 밑에 깔고 있어. 환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랬는데 뭐야, 얘네 둘이 사랑을 해. 얘네 둘이 사랑을 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세 명이 내 환경에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랑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까? 아니, 이렇게 세 명이 있어. 세 명이 있는데 이번에 얘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세 명이 있어. 이렇게 둘이 연애를 하고 있어. 내가 있는데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누구랑 시간을 보내? 둘이 연애한다고.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명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진을 깔고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요, 밑에 깔고 있는 것이 이 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야? 이 정관이 좀 더 세게 작동을 해요. 세게 작동. 그게 무진한테는 정관이고, 갑진한테는 겁재고. 이해되죠? 병진한테는 뭐야? 을목이니까 정인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을 깔고 있을 때는. 진을 깔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나요? 심정적으로만 이해하세요. 심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주를 하나씩 쪼개서 분석할 때 있잖아요. 시갈 때 여러분이 이게 이렇구나 하고 납득이 되게 분석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진 하나 알고 가면 되는 거야. 오늘 무진 하나 알고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진을 정해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로 따지면요, 이거야. 지금 첩첩산중인데 물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산들을 그리면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야, 성격이 전체적으로 약간 유한 부분이 있을 거야. 비견을 깔고 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사람들과 융화하고 받아들이고 포용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용어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고집은 되게 세긴 센데 배우자궁의 비견과 정제가 합을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뭐야, 정관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거야. 정관적 성향이. 그럼 정관이라는 성향은 뭐예요? 정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관. 자, 그러니까 정관적 성향이 나온다는 거는요, 행동을 할 때 룰을 따른다야 안 따른다야? 룰을 따른다죠. 그러니까 왜? 약간 바른 룰을 따르는 거잖아요. 평관이라는 자기식대로의 룰, 자기식대로의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룰,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진은 어떤 사람? 되게 바른 사람이야. 되게 바른 사람이야. 되게 바르면서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뭐야? 사람들과 융화를 잘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야, 그런 류의 사람일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을 보이냐라고 했더니 진은 뭐야? 합, 금이야. 이런 성향을 보이네. 이런 성향을 보이네. 자, 아시겠죠? 그럼 이런 성향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대표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야? 상관이죠. 상관과 합쳐서
식상으로 발전을 하네. 그러면 결국은 뭐야? 활동성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무지는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활동성도 강하고 사회성도 강하고 호기심도 많고. 글쎄요. 자, 물론 모든 게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무지를 보면은 굉장히 고집이 있고 약간 뭐 되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야. 무진한테서. 무진, 무술 느낌 어때요? 가벼운 느낌 들어요? 안 들잖아요. 가벼운 느낌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럼 무지는 뭐야? 말도 잘하고 뭐도 하고 활동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막 뭐 모임도 잘하고 이렇겠죠. 식상과 이거 상관과 합쳐서 식상으로 가니까 맞나요? 그런데 뭐야? 이런 거 표현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얘는 정관이 강해. 이해됩니까? 정관이 강해. 정관이 강하니까 뭐야? 말을 할 때도 뭐야? 점잖게 하겠지. 옷을 입어도 뭐야? 점잖게 입겠지.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그 눈빛은 뭐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봐. 이 눈빛이야. 네. 제가 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무진이야? 아니. 선생님 무진 아니야. 어? 아니. 시가 무진이지. 네. 시가 무진. 선생님 지금 무진 일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네. 선생님 무진이 될 수가 없지.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 무진을 지금 계속 이해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 나가. 그런데 진토가 가지는 특징에서 무진, 이 진토는 뭐야? 무게합, 자체 암합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진만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만 합을 하냐고.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진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은 지장간 속에 숨어 있는 계수를 내 동료도 내 배우자도 합을 하고 싶고 그 같은 공유의 목적을 나도 합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계수에 대한 정제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그게 무진일주예요. 그게 무진이에요. 특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정제는 안정적인 것들이잖아요. 안정적인 것들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그러면 결국 이 무진일주의 어떤 특징이냐? 만약에 무진일주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잖아요. 쉽게 합의가 잘 안 돼요. 무진일주는. 왜? 이거를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진일주가 동업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동업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러잖아요. 동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뭐야?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분배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분배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좀 이렇게 그 합의가 된 상태에서 뭔가가 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정제의 책임론에 굉장히 많이 휘말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진일주인데도 불구하고 이혼할 때도 분쟁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재산 분배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렇죠. 나눌 재산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뭐야? 분쟁이 싫어서 굳이 나는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 이러실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저렇게 되면 집착도 좀 있을 수 있죠. 있죠. 근데 뭐야? 집착을 밖으로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안 드러내죠. 암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진의 말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제를 뭐야? 숨어서 딱 합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누가 뭔가 일을 도와줘서 커미션을 줘야 될 때 있잖아. 그럴 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커미션 줄 때 얼마를 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상대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단 말이야. 상대가 와가지고 한 200만 원 주세요. 그냥 1,000만 원 수익 났으니까 나 때문에
그럼 뭐야? 솔직히 마음 편하잖아. 마음 편해. 아, 200 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제일 고민은 뭐 얼마 줘야 될지 모를 때야. 아니 2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나 솔직히 뭐 이거 하는데 뭐 좀 딴 데 더 들어갈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원만 하자. 다음에 내가 더 많이 줄게. 이러면 돼.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돼. 안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야. 아유 뭐 그런 거 뭐 그러려고 내가 한 건 아닌데 그냥 네가 뭐 이익 났으면 뭐 적당히 알아서 좀 챙겨줘. 이런 뭐야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하다고. 그러면은 자 여기는 정관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제는 숨어서 하네요. 그렇죠. 자, 저 돈 주세요. 이거 할까 못할까? 안 합니다. 못해요, 무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못해요. 그러니까 뭐야? 뭐 어떤 거 하면 아유 괜찮아요. 저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 거고 이거 할 때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돈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이거 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인데 그거 아니야. 뭐야? 알아서 챙겨줘 이거야. 알아서 챙겨줘. 왜? 그럼 알아서 챙겨주면 만족은 하는 거예요?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그건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 자, 어떤 느낌이지? 우리는 지금 이분이 만족을 하냐 안 하냐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진이라는 글자의 속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진이라는 글자. 지금 자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도 하는데 정관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정관식으로 표현하니까 야 너 이리 와봐. 야 이 나쁜 놈. 너 이 1,000만 원 벌어놓고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 야 너 진짜 너는 인간 쓰레기다. 야 적어도 내가 그 정도 노력했으면 야 뭘 좀 챙겨야지. 이게 뭐냐 임마. 뭐 애들 뭐 껌 주는 거야? 용돈 주는 거야? 100만 원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왜? 정관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관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바르고 격식이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진을 보면은요. 되게 표현력 자체가 정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무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이제 남성분과 여성분의 제 말투를 조금 비교해 드릴게요. 그럼 무진은 항상 이런 말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진의 개념을 정관식으로 식상한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의상은 좀 생각나죠? 제가요 지금 이걸 아닐 수 있나? 오늘 저희 수업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이 옷 좀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사실은 옷을 굉장히 단정하게 입는 편이라고 말하면 좀 웃긴가? 좀 단정하게 입는 편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데 가끔 옷을 야하게 입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항상 그렇게. 그래서 요번엔 나 진짜 뭐 이런 노멀한 이런 옷 안 살 거야. 그리고 이제 딱 갑니다. 사러. 근데 결국은 나올 때 보면 단정한 거 사갖고 나와. 왜 그런 느낌 있는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청바지가 있는데 청바지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만큼. 근데 요즘 청바지 보면 옆에 뭐 이렇게 무슨 무늬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처음엔 그걸 상상하면서 갔어. 난 그걸 사리라. 그거 갔어. 근데 아무리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와서 또 일반 청바지 살려니 나 오늘 야한 거 사러 왔는데. 그래서 합의 본 게 이렇게 요만한 선이 하나 나와 있는 걸 산 거예요. 그러고 왔더니 집사람이 이제 하도 어이없어 하지. 결국 그거 사왔냐고. 야한 건데 이거 포인트 준 건데.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요, 옷을 입더라도요, 약간 편하게 입는더라도, 왜 우리 이런 거 같습니까? 원래 진짜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정관이 발달하는 사람이 꾸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꾸미냐면요, 안 꾸민 듯이 꾸미어요. 안 꾸민 듯이 꾸며요. 그냥 툭 입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꾸민데 그게 꾸민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투를 이걸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말투를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회사를 하다가 그분을 한번 모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재정적인 좀 어려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을 한번 모셨어요. 우리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딱 오셨는데 옛날에 아주 뭐 큰 회사에
대표님이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VC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한번 모셨더니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분을 모신 이유는 뭐야? 회사가 투자 좀 받아오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좀 투자 좀 받아주세요. 이 부분이거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당장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모셨을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딱 오셔서 말들이 신 대표 딱 그러는 거야. 신 대표 그렇지. 자, 지금 우리는 말이야 전체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시대가 녹색 성장의 시대야. 그래서 좀 더 미래를 보고 대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부의 어떤 종합적인 시책과 맞물려서 우리가 함께 녹색 성장의 그런 방향대로 회사를 자본에 절대 여기서 서두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눈앞의 것들만 보지 않고 아무튼 장기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야? 저희가 당장 지금 자금적인 부분이 하지만 말이야.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의 방향은 녹색 성장의 시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야?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차분히 세워나가면서 거시적인 결국 그만뒀어요, 그분하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말은 바로. 근데 뭐야? 막 와. 막 안 와요. 야, 저 무진이야. 소개팅을 시켜줬어. 그래서 어때? 만나면 좋으니까 좀 어때? 그랬더니 뭐야? 별로야. 그냥 안 만날래. 이런 뭐야? 그래, 별로냐? 괜찮은 앤데. 끝. 됐잖아요. 근데 이런 거지 뭐. 그분이요. 또, 야, 얘는 너 마음에 든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분 뭐,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고, 저도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죠.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신다니 되게 감사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왜 너 바쁘냐? 그랬더니, 제가 좀 하는 일도 있고, 그럼 걔도 요즘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만나봐. 그분 전체적으로, 물론 싫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뭐하곤 하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되게 바르고 뭐 하자 없어요. 어떤 느낌? 그런데 뭐야? 답답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는 답답한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호의적이고 호인적 기질이 있고 호인적 기질도 있고 뭐 이거 다 잘해요. 근데 뭐야? 좀 시원시원스러운 맛은 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시원시원한 맛은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활동성은 굉장히 강하고 이게 무진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리적인 모습도 보이겠죠. 그래서 무진은 일반적으로 노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놀더라도 뭐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주예요. 그러니까 조금 듬직한 모습 이런 부분은 무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죠. 무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야? 여러 가지 무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요. 지금 한 이야기 있죠. 지금 한 이야기를 이거 갖고 한 거예요. 이거 갖고 한 이야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 있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진을 갖고 지금부터 제가 한 말 지금까지 했던 말들 있잖아요. 쭉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전부 다 무진은 이런 사람입니다. 외워오세요. 이러면 이거 공부야 아니야. 이거 공부 아니에요. 이해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뭘 갖고 설명했냐면 을계무고 진유합금이고 상관하고 무게가 합을 을목을 띄우고 같이 이 계수를 같이 합하려고 그러고 얘는 암합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의 수를 무진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쭉 해서 이걸 근거로 뭐야? 여러분한테 무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공부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무진이라는 글자를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결국 이거의 속성, 진유학법로 가는 속성이라든지 이거 여기서부터 하나 더 나아가면요. 하나 더 나아가면은 여기가 있을 때 이게 배우자 궁이잖아요. 결국은 진토를 지우고 을겸을 해석하는 이거잖아요. 이걸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결국은 지지를 이 지장간으로 빼서 쓴다, 빼서 이야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천간이라는 글자로 지지를 천간화시켰다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진 글자를 천간 대 천간으로 나눈 거 아니야.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배우자 궁이라고 하고 배우자 글자의 지지의 정기 중심인 이 무토를 배우자 글자로 봐요. 배우자. 그러니까 환경의 배우자예요. 환경적 배우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나는 이 을개무라는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유합금이라는 성향을 보일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을 이 배우자 글자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바꿔서 보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이해됩니까? 얘를 중심으로. 그러면은 이 무진의 배우자의 모습이 나와요. 무진의 배우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돼요? 그런데 이거를 비견해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특징이 그래요. 무진, 우리가 배운 갑인, 을묘, 무진, 무술, 또 뭐예요? 경신, 신유, 얘네들 있죠. 지랑 똑같은 사람 만난다고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뭐야? 고집이 되게 센 사람 만나겠죠. 그분들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고집 세요, 배우자들들. 자기도 고집 세니까 배우자도 고집 센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건 뭐야? 좋을 때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야? 문제는 나랑 대등하잖아. 이 나랑 대등한 건요, 싸움의 타협점이 없어요. 싸움의 타협점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정제 때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요, 비견이 있잖아요. 비견은 나랑 대등하기 때문에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100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은 그거예요. 이 싸움은 야, 너 몇이고 나 몇이야, 이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이 있으면 60대 40이야, 아니면 40대 60이야, 50대 50이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싸움이 돼요. 이런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싸움은 부부간에 싸움이 되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했으면 네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그랬다 보니까 같이 보니까 웃기고 있는데 너랑 나랑 똑같은데 왜 네가 해? 이게 비견의 싸움이에요. 비견. 근데 겁제의 싸움은 달려요. 겁제의 싸움은요. 그래서 겁제의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쯤 아마 겁제 들어갈 때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때 비견과 겁제를 깐 일주의 싸움과 분쟁과 다툼은 어떤 방향으로 다르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어서 갈게요.